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탐구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생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배치 상담을 하거나 외부 학생들 상담을 해서 보면은 항상 학생부가 좀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사실 어떤 일정 수준 이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다음 이수 과목도 잘 이수했다고 한다면 서류평가의 핵심은 대학들이 얘기하는 학종 서류평가 방향에 맞춘 학생부를 갖다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설명회에서 발표한 학종 서류 평가 방향과 합격 학생부 사례를 갖다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후 학생부 자기평가서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 이런 테마를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서류 평가의 핵심 요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경희대 의학학 설명회에서 이제 5월달에 했었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탐구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랬죠.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과 수업 내용을 활용하여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그랬죠.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였고요.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확장한 경험이 있는가. 지적 호기심과 문제 발견 능력이죠. 그 다음에 자율주제 탐구학습과 같은 자율활동, 학술 동아리, 진로 탐색 활동에서 토론, 실험, 연구, 독서 등 탐구활동에 참여하고 심화한 경험이 있는가? 탐구활동과 문제 해결력이죠. 이게 이제 경희대 의학학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명회 때 대학은 등급만 가지고 학생의 학업 수준을 따지지 않으며, 예를 들어 학생이 수학 과목에서 한 학기에 3등급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학기에서 전부 1등급을 받을 경우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간주한다. 성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자기주도성, 적극성, 책임감과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 학업 역량 요소 중엔 탐구력을 보는데, 이는 특정 수업 시간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융합적 사고라든지 다른 과목과의 연계, 과목 간의 융합적 창의성 및 문제 발견 능력을 중요시한다. 동기의 구체성 또한 보며 탐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또한 본다. 계속 그러면서 뭘 봤죠?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깊이 있는 심화 탐구를 하고 거기서 뭘 나타내라는 얘기죠?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연계 맥락 이런 관점에서 영역 간 연계성, 학생부 여러 교과, 비교과 영역 간의 연계, 수직적 연계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활동 기록의 연계, 수평적 연계성, 동일 학년에서 다른 과목 활동과의 연계, 경희대학교 의학학 설명에서 했던 이제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5월달에 있을 때 아주대 의학학 설명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학업 역량이 37%,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이 35%, 공동체 역량이 28% 반영되는데, 자, 아까도 이제 경희대에서 확장한 경험이 있는가 그랬죠. 그 다음에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아주대에서도 뭐냐면,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에 합격생 3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지속적으로.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 이걸 통해서 성장,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되도록 스스로 찾아 학습하면 성장한 경험이 있는가? 확장, 그죠? 똑같이 얘기하죠. 확장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희대 의학학 설명회나 아주대 의학학 설명회나 모든 대학들이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같다, 틀리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대 PT죠. 여기서 학업 탐구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학업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활동, 궁금한 점 파고들어 지적 호기심 해결 노력,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후속 활동 문제점 파악, 오류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고 해결한다. 그러니까 진로 역량에서 뭐라고 돼요? 성장 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시도, 도전, 더 좋은 아이디어, 재해석, 응용 심화, 융합, 과목 간, 학문 간 연계,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 등 영역을 넓힌 확장으로 기대 수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속 성장, 확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약간 아주대 의학학선 3가지가 있다. 지속과 성장과 확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카톨릭대 이제 2025학년도 카톨릭대 입시결과 공유 세미나에서도 세미나에서 입학사정 언급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하게 평가되는 학생은 그래서 언급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으로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본 학생,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독서를 통해 호기심을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 이게 이제 카톨릭대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죠. 주요 과목 성적 우수성, 전과목 성적 우수성보다 더 중요한 게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고, 그 다음 5위가 독서 소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1위가 뭐다? 학습 경험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1위라고 얘기를 했죠. 2023년도에는 대학 입학 전형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얘기한 것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종합역량 평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 보면은 약간은 이제 논조가 좀 바뀌죠. 학생부 평가, 서류평가 방향을 보면은 학생의 실질적 대학 수학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 역량 평가를 명료화한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인데 각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평가하여 대학 학업을 위한 준비도를 검증한다. 교과별 선택 과목 이수 내역과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 모집 단위 기초학업 역량을 위한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내역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인데 전년도에 뭐였죠? 자신의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었는데 자신의 진로 분야란 말이 빠진 대신에 2024년도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에서는 각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포함한단 말이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 2024년 1월에 교육부가 뭐랬죠? 모든 대학은 30%씩의 무전공학과, 자유전공학부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30% 무전공학과는 뭐죠? 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라 하면은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 거다?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평가한단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의대 가려고 그래. 나는 경영대학 가려고 해. 나는 꿈이 바뀐 적이 없어. 이런 뭐죠?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 바뀐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서 이 학과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적 능력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 바뀐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들어간 거다? 교과 역량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와 2024년도는 2024년 초에 교육부가 무전공학과를 30%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교과 본연의 역량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중시하며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이수 내용 및 학업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뭐를 갖다? 교과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평가의 내시라. 그래서 이제 과학과 평가 예시에는 과학의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사회과 평가 예시에서는 지식의 평가에서는 사실적 지식의 습득 여부와 함께 사회현상의 설명과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기본 개념 원리, 일반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랬고, 국제사회의 분쟁을 협동학습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여 정보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촉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회과는 뭐다? 사회과는 사회현상, 사회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진로 분야와 연관해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별 공통과목 성취 수준을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대입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통합과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취 기준은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인 거고,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보면 자, 지질 시대 동안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가 A예요. 가장 높은. 근데 우리 학생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층과 화석을 통해 지질시대 동안 지구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구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C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학교가 이게 뭐죠? 대입정책 포럼, 대학 입시 정책 포럼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을 갖다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갖다 예시해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학생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가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지 않아야 될까요? 반대 나타나야지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겠죠.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런 그 가설과 추론에 대한 어떤 예시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학종 안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심화된 과목을 이수해라. 밑에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상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학업 관련 우수성이 아니면 평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꾸만 여러 가지를 나타내려고 해요. 난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창체에는 공동체 역량도 나타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공동체 역량이 20% 이상을 나타내면 너무 이제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거보다 과하게 되면. 근데 대학은 뭘 본다고 하죠? 학업 관련 우수성은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을 한 20%, 나머지 한 80% 정도를 갖다 학업 관련 우수성으로 채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게 도서예요. 대학들은 굉장히 독서들을 갖다 중요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요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에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죠? 대학 교육과정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보더라도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학2의 내용을 갖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 도서가 내가 사랑하는 화학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일까요? 그렇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읽을 수 있으면 이런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 심화학습 역량을 키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대도 뭐라고 하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 서적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용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러 가지, 나 학교 교내 활동에 이런 활동도 참여했고, 이런 활동도 참여했고, 이런 활동 참여했어를 여러 가지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나타내다 보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나오죠? 결과밖에 안 나오죠. 그거보다는 한두 가지 집중하셔갖고 동기와 과정을 갖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죠.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아까도 모든 대학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스스로 찾아 공부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이거는 뭐죠? 바로 이제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집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학교들이 얘기한 것처럼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를 나타내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집에서도 평가의 주안점이 뭐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나타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학의 서류평가 관점 적합한 학생부는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스스로 찾아 학습한 학생부 사례. 아까 다 대학들이 뭐라고 했죠?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네가 스스로 학습한 것이 있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한번 보세요. 생명과학 원 세특입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 학습 후 신경계와 면역계는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항상성을 유지할까라는 의문을 가져 신경과학적으로 바라본 면역기전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함.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는 용어인 사이토카인을 자세히 알고자
인체 면역학 교과서를 읽어 개념을 학습함. 나아가 상세작용 기전이 궁금해 쿠비 면역학을 참고하여 6개의 주요 사이토카인과 수용체 패밀리의 특성과 이들이 유도하는 반응의 종류를 분석해 정리함. 특히 다면성, 기량적인 연쇄 반응 등 사이토카인의 속성을 수업 시간에 배운 방호작용과 연결시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식 적용력이 두드러짐. 이후 전문 자료, 중추신경의 면역 및 염증 조절 등을 참고해 염증 신호의 전달 경로, HPA-축과 자율신경의 연쇄작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중추의 염증 조절 과정을 도식화하여 탁월한 과학적 탐구력과 논리력을 발휘함. 탐구 진행 후 부분의 합이 아닌 전체로서 작용하는 인체에 감명받아 더 커넥션을 탐독해 뇌장축 이론을 비롯한 신경계와 소화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등 인체의 총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어디죠?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스스로 전문 서적 등을 찾아 공부한 과정들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세특인데요. 지식 확장에서 나아가 습득한 지식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며 학문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진로와 연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학생임. 확률분포 단원에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큰 수의 법칙을 학습하며 부분에 근거한 전체에 대한 추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품은. 그러니까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의문을 품어서 내가 탐구한 거죠. 해당 법칙을 정교하게 해석하고자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학 강의 수강이 항상 뭐가 있죠? 학습한 과정을 있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률 부등식 등 심화 개념을 학습하여 해당 법칙을 스스로 증명함. 특히 확률 분포에 관계없이 확률 변수가 평균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확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사에게 질문에 끝내 풀이하는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돋보임. 이후 이어진 통계적 추론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탕으로 1학년 연간 탐구활동에서 수행한 감각이 다른 감각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 실험 통계 분석에 카이 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한 검정을 적용하여 해당 실험의 변수 간의 관계 및 가설을 검증함. 1년의 탐구를 통해 자연사회 현상의 자료를 수집 추론해 결론을 내리는 학문인 통계 유용성을 몸소 체감함을 밝히고 통계를 분석하며 착안한 가설 검증의 질병 기전 파악에 활용 가능성의 연구 의지를 강조함.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심학습한 과정이 교과 본연의 심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으면서 이걸 갖다 뭘 했죠? 1학년 때 탐구했던 것과 연관해서 그걸 분석해내는 이런 어떤 얘기죠. 그 교과 간 활동과 학년 간 연계의 어떤 이런 과정들도 잘 나타나 있던 세특의 사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서류평가 관점에 적합한 학생부 사례, 교과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리원 세특이죠.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해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성실한 학생임. 주제탐구 발표에서 분자의 에너지 준위와 빛과 분자 상호작용을 주제로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배운 야광층의 발광이 어떤 원리에 의한 건지 궁금하여 이를 조사하여 발표함. 물리화학을 참고하여 그러니까 전문서적으로 또 읽고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죠. 양자론을 바탕으로 분자 흡수에 따른 전자의 전이현상과 진동 전이현상에 대해 학습하고 원자와 분자에서의 빛의 방출, 흡수 파장을 비교하여 에너지 값의 간격을 비교한 점이 인상 깊음. 진동 회전 에너지의 영향을 분석하고 주변에 열로 전달되며 발생하는 스토크스 이동을 학습하고 인광과 형광의 차이를 이해하여 발표함. 진로 탄생 및 교과 심화 활동에서 주제 발표와 관련 있는 빛의 핵심 책을 선정하여 주제 발표의 심화 내용으로 활동함. 두 분자의 쌍극자 상호작용에 의해 광자의 교환 없이 에너지가 주계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과 생화학에서의 단분자 측정법에 대해 탐구함.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 효율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지수 함수 형태를 사용하여 발표하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때 수식을 노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수행평가가 의미 있는 주제가 있으면 자율탐구 주제는 수행평가와 연계되는 것을 갖다 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교과 간 연계가 잘 나타나 있죠. 물리투에서 어떻게 있죠? 이런 내용이 있죠. 물리학원의 탐구에서 형광물질이 광자와 상호작용해 열을 방출하는 현상을 접함. 이를 의학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더 피직스 오브 캔서를 읽고 형광나노 입자가 활용된 암 온열 치료에 관심을 가져 하이퍼서미아의 물리학 이론과 응용 보고서를 작성함. 형광나노 입자가 빛을 흡수해 일부 에너지가 비복사적 과정으로 열로 전환됨을 이해하고 플라스몬 공명과 다중광자 흡수를 탐구함. 이후 형광나노 입자가 특정 주파수의 빛을 더 잘 흡수하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 NCBI 논문을 조사하며 진동모드 공명 조건 등과 관련됨을 파악함. 이에 하이퍼서미아에서 최적의 주파수를 찾고자 플라스몬 공명 주파수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FDDT 수치 해석 방법으로 나노입자 주변 전자기장 분포를
정밀하게 계산함. 그러나 초기 계산에서 경계 설정 오류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됨. 이를 바로잡아 다시 계산해 나노입자 주변 전자기장이 최적화되는 주파수를 찾아내고 그 주파수의 열량을 성공적으로 도출함. 이후 예상치 못한 오류가 오히려 연구의 방향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작용한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음. 어떻죠? 이게 뭐 의학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이고 의대 내용인 것 같지만 다 내용 보면은 어떻죠? 의대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본연의 것에 대한 물리학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석하고 그죠? 이런 이제 문제 결력에 나타나는 학생부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학도도 보시겠어요? 수학도도 보면 수학 주제 탐구 발표하기 시간에 축소 구간 정리를 활용한 사이값 정리 고차를 주제로 발표하고 보고서로 제출한 함수의 연속과 극한을 배운 후 관련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 모든 것의 수다를 읽고 연소함수의 많은 특징을 탐구함. 연소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인 사이값 정리의 교과서 설명이 부족함을 느껴 관련 내용을 탐구 주제로 정함. 수학적으로 엄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서 실해석학 개론에서 실수의 완비성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국소 폐구간 열의 성질을 토대로 축소 구간 정리를 활용한 사이값 정리를 탐구함. 학술 자료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 관한 연구를 탐독하면서 폐구간 열을 설정하고 축소 구간 정리에 따라 무한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며 측도가 줄어듦을 이용해서 폐구간열의 무한교집합이 단운소집합임을 구함. 이를 이용해서 중간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고 특히 증명 과정을 엄밀히 하기 위해 해석과 관련 온라인 강의 시청에 축소구간 정리와 완비성 공리의 의미를 데데킨트의 절단을 이용해 이해하게 됨. 이를 토대로 유리수는 결함이 있고 이를 메꿔주는 수가 무리수라 정의함으로써 실수의 성질 중 하나의 완비성을 완전히 이해함.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학생의 학생부인데 의대 내용이 있나요? 없죠. 전혀 수학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학 교과 역량을 갖다 진로와 연결시켜도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뭘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다? 교과 본연의 역량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는 전혀 의대 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교과 본연의 역량도 평가한다는 점을 갖다 명심하시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수학 본연의 것을 깊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대학의 서류평가 관점에 적합한 학생부 사례로 가설과 추론의 문제 결력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대 경영 합격한 학생인데요. 대리인 문제 및 투명 경영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회사의 기관을 견제하고 외부 정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로의 사회적 가치임을 느껴 투명 경영과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기거래 금지와 기회 유용 금지를 연구 목적으로 탐구를 진행함. 독소 주제 탐구에서 IFRS 중급 회계 중 손익계산서 관련 내용을 읽고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개정 과목의 가감 순서를 파악함. 이 과정에서 비용 과대 예상으로 절세 전략에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도서 2024 세법개론 선정의 법인세편 중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읽고 분석함. 탐구 성과를 문제 해결 보고서로 작성하여 비용 처리가 되었더라도 기회 유용이 발생했을 때는 법인세법 제28절 근거로 과세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결론을 내림. 또한 보고서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의 명의자 공시와 관련한 추가 단서 조항을 붙여 입법 개정을 제안함. 탐구 도중 적수의 사용에 생소함을 느껴 계산식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음. 이를 극복하고자 적수 미사용 시의 폐해를 학습한 후 적수 개념을 사용함을 통해 회계 정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도출함. 연구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의 도덕적 해이 발생 과정이 이를 방지하는 데 호기심을 느껴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유통 보통 주식수를 찾아봄.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행사 차익을 실현한 사태를 재무적으로 분석하고 요인이 된 스톡옵션에 대해 관심을 가진. 관련 도서를 읽고 전환사채에 대해 학습한 후 스톡옵션은 행사 직후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발행하는 즉시 이를 받은 채권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포트폴리오 발표에서 주장하는 등 자신의 진로인 경영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함.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죠? 진로 활동에 문제 결력이 잘 나타나 있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이제 의대 합격한 개인별 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 화학투에 탐구한 히스타민과 H1 수용체의 상호작용에서 H1 수용체가 히스타민 외에도 여러 리간드와 동시에 결합 가능한 사실에 주목해 다중 리간드 결합이 세포 외기질과 같은 세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면역학의 이해 강의를 찾아 들음. 이후 X선 결정학을 활용해 ECM의 3차원 구조를 시각화하고 주요 구성 요소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변형이 ECM의 탄성 선임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이어서 이러한 구조적 변형이 면역세포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포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ECM 단백질의 산화 및 변성 과정을 심층 탐구함. 이 과정에서 ECM 변형의 상황에 따라 면역 반응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력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이 뭐죠? 수학에 대한 내용이죠. 이를 통해 ECM 변형과 면역세포 이동성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ECM의 물리적 변형이 면역세포의 과도한 이동성을 유발해 염증 반응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처럼 자율 과정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화학적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탐구 과정에 높은 성취감을 드러내며 지속적 탐구 의지를 밝히면 어떻죠? 여기서도 뭐냐면 가설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검증해내는. 그래서 이걸 갖다 검증하는데 모르죠? 생명과학 내용인데 뭘로 했죠? 게임 이론인 받은 수학적인 요소를 갖다 해서 이걸 적용해서 해석해내는 이런 어떤 문제 전력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합격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스스로 찾아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교과 본연의 역량, 그 다음에 가설과 추론의 문제 전력을 나타내는 학생부를 잘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대학들이 평가하는 학생부 평가 요소에 적합한 학생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이후에 그 준비해야 되는 학생부에서는 내가 탐구 발표가 이렇게 유사했다 하더라도 자기평가 제출 시 이런 요소들을 잘 적용하여 자기평가서를 갖다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